이 시간에는 어렵게 모신 또 주요 인사분들과 그리고 발표자분들의 지금까지 이제 발표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IB 지구경영대학원의 이정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정환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또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저도 정말 느껴지는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진 양과 김채연 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구 경영, 그리고 뇌교육의 미래가 느껴지고, 우리나라와 더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긍정적인 하나의 어떤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뇌교육 그리고 그 지구 경영이라는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그 이전에 또 말씀을 또 언급을 주셨지만 이 뇌교육과 지구 경영이라는 가치는 저희들의 어떤 선도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선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또 천부경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그 또 오랫동안 어, 저희 민족의 고유 내려오는 그 가치라는 부분도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선도와 천부경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의 많은 하나였던 그 철학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였던 그 철학, 경전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다루고자 했었던 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사실 다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라든지 심지어 그 중국의 그 천추 전국 시대에 그러한 많은 제자백가들의 그러한 그 철학을 들어봤었을 때 이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문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들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적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리스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느냐?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 결국은 이거를 하는 그 주체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 비판의 가장 주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자기의 형편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쏠려서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공적인 가치에 부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의 질문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그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한 그 집단 아니면은 한 하나였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른 하나의 어떤 전체를 압도하면서 이것이 공적인 가치보다는 하나의 부분된 하나였던 그냥 그 단편적인 사람들만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가치와 가치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제가 감명 깊게 항상 읽는 그 책이 있는데 창조적 대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의 어떤 과학, 그 모든 것들을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이미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결국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서 진짜 창조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사람들이 개개인이 키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질문을 던진 글인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뇌교육 그리고 지구 경영이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천부경과 그리고 그 선도 사상이 사람들한테 전달한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내가 어떻게 바뀌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은 내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부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마음은 청년이지만 이미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꼰대의 나이로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과 가치가 이미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법론으로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하나의 어떤 그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의 학문의 가치와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제 말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 원장님. 항상 뭔가 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시오의 이사님을 맡고 계신 스티브 킴 이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분은 또 그 한국에도 출간이 되었는데 공생의 기술이라는 지구 경영 무엇인가 그리고 지구 경영 뭐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대중적으로 풀어낸 글을 같이 공저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발표자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 경영에 대해서 더 넓게 이해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처음 발표하신 그 두 분, 소찬 교수님과 김진 박사님, 한 분은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한 분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분배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분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역량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어쩌면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주제에서 굉장히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근데 그게 지구 경영이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그런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구 경영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밥 먹는 것부터 분배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 다른 어떤 취향과 이해관계와 이런 게 다 들어올 텐데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구 경영이라는 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개인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이걸 해결할 어떤 주체, 그 주체가 갖춰야 될 조건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그게 굴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목숨을 뺏겠다 해도 협박이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친구도 애인도 가족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아무런 사적인 관계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감정이나 관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복잡한 그 상황과 정보들을 꿰뚫고 그 안에 공통된 어떤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조건을 갖춘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시대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뭐 동양 정치 철학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서양 정치 철학에서는 철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사실 그건 그냥 이상적인 존재일 뿐이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건을 갖춘 유일한 존재는 현재 지구상에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정해주면 그 원칙에 따라 정말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핵심 원칙이 뭐냐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중심 가치로 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느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테크놀로지나 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이해가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주제는 이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치 정렬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운영되는 중심 가치를 뭘 기준으로 정의할 것인가. 그게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문제이고 어떤 현재 테크 분야에서 안고 있는 가장 챌린징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확보가 돼야 평화로운 공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과연 그 가치 정렬을 누가 하며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다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치 정렬이라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뭐 오픈 AI를 예를 들자면 오픈 AI 엔지니어들이 한다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주요 의사 결정은 뭐 오픈 AI의 임원진이나 뭐 샘 알트만이 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 AI하고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근데 그랬을 때 사실 AI의 답은 뭐였는가 하면 가치 정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엔지니어들이나 그 인공지능 그 회사의 어떤 운영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가치 정렬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일반 기술 사용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일반 대중들. 그게 어떻게 그런가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AI가 어떻게 파악하냐는 거죠. 결국은 매일매일 거기다 무슨 질문을 넣는지,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어떤 포스팅을 올리는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지, 우리가 말로 나는 뭐 홍익이 가장 중요하고 공생이 중요하고 어떤 사랑의 자비에 자기가 믿는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런 것이 자기가 믿는 가치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갖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그 모바일 폰 보면서 뭘 클릭했는지, 어떤 AI에게 어떤 질문을 넣은지가 적나라하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의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추구하는가를 보고 AI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근데 진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대로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인류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경쟁이고 지배이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가치가 정렬이 되면 AI가 정말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진짜 성인이 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불행히도 중심 가치가 지배이고 경쟁이게 되다 보면 효율성, 지배, 경쟁 그러면은 우리 미래가 아주 암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이제 소창 교수님 마인드풀 이팅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모든 기술 사용자들 사실 테크놀로지로 물론 이제 뉴질랜드 어린이들 저도 뉴질랜드 가봐서 아는데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 있고 모바일폰 사용 안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기술 사용자들이라 그러면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술 사용자들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것처럼 마인드풀 유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사용을 마인드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가치와 정렬시키는 것.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하나 올릴 때도 AI에게 질문을 하나 할 때도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중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생각해 보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것이 일반화될 때 그런 것이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그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그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올바른 중심 가치를 갖고 개발되기만 한다면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지구 경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는 우리의 시각, 저는 그것을 지구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보고, 근데 그걸 과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런 뭐 어떤 윈도우, 그러니까 타임, 그 시간의 어떤 우리에게 열려 있는 창은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뭐 한 5년, 4, 5년 내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래 기술이 인류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뇌교육 혹은 인성교육에 기술을 마인드풀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것이 또한 내 교육에 포함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이미 그런 현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어떤 시야와 관심을 확장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브 캠 이사님.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만 했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는 거 여기서부터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지구 경영을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AI 기술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놓고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국의 지구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계신 이갑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지구경영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해준 우리 김지인 박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시간과 공간이 정말 압축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구경영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지구경영 차원에서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아주 상당한 깊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통합됐을 때 하나의 어떤 집단 지성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길이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지구 경영학이 위대한 학문으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갑성 대표님 또 저희가 그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을 매달 이렇게 당분간은 개최를 할 텐데요. 한 차례 또 모셔서 그동안 연구해 오신 내용들도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구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권대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그 좋은 내용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지구경영학과 교수로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티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사람이 존재하는 것부터 지구까지 다 포괄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지구 경영을 가르쳐야 될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달이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전 세계 IB와 UB 그다음에 글사대까지 합치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포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시작으로 해서 지구 경영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구 경영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경영연구원도 그 지구 경영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은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변화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리더로서 실천하면 하나씩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저께 한국에는 지금 대한민국 환경대전, ESG 환경대전을 환경부에서 코엑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느낀 점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 경영이 저희가 리더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구 경영 라운드 테이블이 좀 더 커지고 구체화돼서 현실 속에서 많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대현 교수님은 또 실제 지금 전문 기업 경영인이십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구 경영학이라는 것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또 독특한 시각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또 초대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미국의 아이비 지구경영대학원의 임혜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지구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 젊은 지구 시민 리더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지구 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가치 철학을 어떤 식으로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지구 경영을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김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풀 테크놀로지 유즈를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다가왔고요. 또한 거기에 더 보태서 근본적으로 지구 경영의 근본은 홍익인간이고 내가 내 생활에서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익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지구 경영이 지구 경영의 첫발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혜란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새롭게 지구경영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정환 원장님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한국에서 또 온라인으로 석사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미국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지구경영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지구경영학과 학과장님을 맡고 계신 서우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주제 발표하고 또 이렇게 끝에 나와서 얘기를 하네요. 오늘 지구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들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구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또 실천하시는 학생분들의 얘기를 듣고 키워드가 사람, 그 다음에 홍익,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지구 경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포럼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 지구경영학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또한 많은 인사이트를 갖다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좀 더 우리 지구경영을 갖다가 널리 알리고 전달하는데 보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서우찬 교수님과 좀 더 친하게 가까이 붙어서 행사를 또 우리의 프로젝트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 학과장님을 맡고 계신 장래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이렇게 관련 지구 경영 기관의 전문가 분들이 또 함께하는 첫 사실 오픈형 포럼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아까 스티브 김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방향이 결국은 이 개개인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발현되고 지구시민 의식을 가진 AI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지구시민 숫자가 많아지면 질수록 그런 의식을 가진 AI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이자 이제 작년에 지구경영 융합 전공의 책임 교수를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현지에 나간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두 청년하고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청년 지구 경영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저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BTS의 날개짓이 사실 지구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듯이 기존의 리더상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를 제시하는 시간인 것 같고 오늘의 이 포럼이 어떤 학술적인 전문가들만의 포럼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포럼이 이런 지구경영 라운드 테이블이자 이 포럼의 차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청년 지구경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포럼으로 발전되기를 저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